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26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산겸, 뇌지예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과 고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형, 군자, 유종. 겸손함은 형통하니 군자는 끝이 있다. 즉 한자 겸은 겸허하다, 겸손하게 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겸은 상계가 곤, 학계가 건이죠. 즉 상계곤은 땅지, 순종함, 끝없음, 단맛, 백성, 인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계가는 산, 그침, 멈춤, 읍, 열매, 구하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땅 아래 산이 있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니 그래서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추가로 여기에 이제 대상전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주역 64개 노트 정리 뇌아풍 총론에 설명을 한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그 지상겸은 일반적인 설명인데 고사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사역은 이 지상겸을 겸허함, 겸손함을 소재로 하여서 군자가 겸허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한자글을 보면은 겸형, 군자, 유종. 겸은 형통하다, 군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은 형통하다, 하다의 뜻이고 군자, 유종. 군자는 마침이 있다. 즉 군자가 겸허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구체적인 효에 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효, 겸겸, 겸허하고 또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이, 명겸,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삼, 노겸, 공로가 있으나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휘겸, 휘겸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호를 보면은 불부이길인, 이웃과 더불어 가난하게 되었다. 이용칭벌, 정벌하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불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겸허한 군자는 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더불어 재물을 약탈당했으나 다시 그 재물을 약탈한 그 이웃을 재물을 약탈한 자를 다시 정벌하면은 이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명성, 명겸, 상륙, 명성이 있으나 겸허하다. 이용행사 정업국, 군사를 일으켜 업국을 정벌하면은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겸허한 군자는 어느 업국에 침략을 당하여 가난하게 되었으나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업국을 정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총론적인 설명인데,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효를 보겠습니다. 초유, 겸겸군자 용섭대천 길. 지극히 겸손한 군자이니 큰 내를 건너는데 사용함이라야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6이 명겸정길, 겸손함이 울리니 바르고 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을 보겠습니다. 노겸군자 유종길, 수고로운 겸손이니 군자의 마침이 있으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4 무불리 휘겸, 겸손함을 발휘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휘겸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 불부이길인 이용침벌 무불리, 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웃하니 무력으로 치는 것은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에 저번에도 설명했지, 불부이길인에 대해서 크게 학설이 3개 정도가 크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노트 정리한 것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륙,
이용행사 정읍국. 겸손함이 울림이니 군사를 동원해서 억국을 정벌하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그 당시에 군사 동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겸형, 군자 유종. 겸은 형통함이니 군자의 끝마침이 있는 것이다. 그다음 초열 보겠습니다. 겸겸군자 용섭대천.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이니 남아있는 사람 없이 모두 큰 내를 건너는지라 길하게 될 것이다. 6위 명겸정길. 명성이 사방에 울려 퍼지지만 겸손하니 이를 맡아 처리함이 길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상을 보겠습니다. 노겸군자 유종길. 노력하면서도 겸손하니 군자가 시작한 일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마치는 바가 있으니 길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6사 무불리 희겸.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겸손한 자를 높이 떨쳐 들어 올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휘겸을 들어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자신을 낮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산은 겸손한 자를 높이 떨쳐 들어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사역에서는 자신을 낮추어 겸허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자, 여기까지가 여전히 이어서 6, 5를 보겠습니다. 불부이길인 이용침벌 무불리. 재난을 당한 그 이웃으로 말미암아 구휼에 힘쓰니 자기 나라는 부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은밀히 침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정벌하며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이로울 것이다. 이 꾀는 일반적으로 불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부이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그 큰 견해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한 개별 궤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육, 명겸 이용 행사 정읍국. 겸손함이 사방에 울려 펴지게 함이로다. 군대를 출정시키는 일이 이로울 것이니 남의 나라가 아닌 자국의 억국을 정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고사역에서는 겸을 어떻게 보는지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겸은 겸허함을 소재로 하여 군자 인품이 겸허하다는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형통한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다. 군자 유종. 유종은 군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즉 겸이 형통하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군자가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육, 겸겸군자. 겸허하고 또 겸허하다. 용섭대천. 큰 내를 건넌다는 이야기다. 즉 문제를 정병 돌파하는 이야기죠. 그래 길하게 되는 것은 군자가 큰 내를 건너면 길하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이 명겸정길. 명은 이름, 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명성이 있으나 군자가 겸허하다. 점이기란 것은 명성이 있으나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 노겸군자 유종길. 노는 힘쓰다, 노력한다는 이야기죠. 즉 공로가 있으나 겸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군자 유종은 군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 즉 마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4 무불리 희겸.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자신을 낮추어 겸허한다. 즉 휘를 자신을 낮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동이 겸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6.5 불부이길인. 불부이길은 가난하게 되었다. 즉 초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웃과 더불어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육효의 업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약탈을 당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용침벌은 정벌하는 게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겸허한 군자가 적의 침입으로 약탈을 당하였으나 다시 적을 정벌하게 되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육, 명겸. 명은 명성이다. 명겸은 명성이 있으나 겸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행사. 즉 군사를 일으키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은 친다는 이야기인데 오효에서 억국은 그 오효에 있는 요 억국이죠. 그래서 재물을 약탈한 억국을 다시 정벌하게 되면은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허한 군자는 어느 억국의 침략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으나 다시 군사를 일으켜 억국을 정벌하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지상경은 주역 64개 계 중에 모든 개가 좋게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 아래 산이 있으니까 겸손하다는데 16번 내지의 개는 이제 우레가 땅 위에 있어서 울림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관점과 고사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건우 행사. 얘는 제후를 세우고 무리를 행함이 이롭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얘의 한자의 의미가 즐겁다, 기뻐하다, 예비하다. 즉 얘의 옛개의 긍정성은 기쁨, 즐거움, 활락의 상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즐겁고 재미나게만 놀면은 부정성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 부정성은 아니하고 태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나 자신의 상황만을 묻고 타인을 무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지의께는 상계가 진내이고 학계가 곤입니다. 즉 상계지는 우레, 천동, 움직임, 생겨남, 진동, 장남, 동쪽, 인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학계고는 대지, 흙, 끝없음, 단맛, 백성, 순종, 인색함, 비단이 뜻이 있습니다. 즉 우레가 땅 위에 진동하니까 요란하게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 시끄럽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요란한 소리를 내고 대지 위로 만물이 흥분하여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뚫고 이렇게 내가 나오니까 시끄럽고 이제 구설수가 있다 이런 의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고사에게 관점에서는 방탕한 제후가 여자를 즐긴다는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색을 즐기는 것을 소재로 주공이 방탕한 제후를 응징하는 이야기가 내지에게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예, 이건우 행사. 예,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롭다. 즉 얘는 즐겁다, 즐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우 행사, 제후를 세우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공이 제후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여색을 즐기니까 주공이 이 방탕한 제후를 응징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개별 구체적인 효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초효, 명예, 명은 밝음, 빛이란 의미인데 한낮에 즐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방탕한 제후가 한낮에 여색을 즐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개우석은 아랫도리가 돌과 같이 단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방탕한 제후의 아랫도리가 단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종일, 하루 종일 가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길, 점이 길한 것은 하루 종일 여색을 즐기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우에는 눈을 흘깃거린다고 하는데 눈웃음을 치며 즐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는 여자가 눈웃음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 하다가 후회가 오는 것은 임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죠. 그 지유회, 더디나 또 뉘우친다. 즉 임신 10개월 동안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해는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유득,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붕합잠, 잠은 참수하다, 비난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조금 다르죠. 기존의 논의는 붕합잠을 벗이 비녀를 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무리붕합잠, 벗이 말이 많은 것을 나를 험담하는 뜻으로 의심하지 말라 해가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벗이 말이 많은 것은 나를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말라. 즉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큰 소리를 막 지르는데 이 말이 많은 것을 나를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질, 여자를 밝혀서 생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불사는 여색을 과도하게 즐겨서 얻은 병인데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는 항상 죽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오랫동안 죽지 않는다. 즉 여색을 과도하게 즐겨서 병을 얻었으나 오랫동안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우에 어두운 때 즐긴다. 즉 한낮에 즐기는 것을 줄이고 밤에 즐긴다는 이야기죠. 성유, 이루어 놓은 것을 거르칠 수 있다. 이루어 놓은 것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즉 주공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제후를 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구, 박탈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고사익의 관점인데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초여를 보겠습니다. 초여는 명예흉, 초육은 즐거운 울림이라 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우석 부종일 정길, 유기는 절개가 돌같음이니 나를 마치지 않으니 바르고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우석을 돌틈에 끼어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고사역에서는 이와 달리 이제 아랫도리가 단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우석의 전체에서는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는데 나산의 관점도 매우 유력하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을 보겠습니다. 6.3을 보겠습니다. 우예회, 지유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즐거움이라 뉘우침이 더딜수록 후회함이 없으리라 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예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삼효의 지유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설명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9.4 유예 대유덕 무리 붕합잠, 말미암은 기쁨이니 크게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며 벗지 비녀를 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리 붕합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사역에서는 참소, 비난한다고, 이제 잠을 비난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6.5 정질 항불사, 바르되 병들었다 하니 항상 죽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고사역에서는 깔끔하게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역의 관점을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여력이 되시는 분은 김상석 교수님 책을 꼭 구입하셔서 꼭 구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아질 것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명예 성유유 무구, 즐거움에 눈이 어두운 기쁨이니 비록 이루어졌으나 변화가 있다 하니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의 한자를 어둡다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고사역에서는 한밤에 즐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우 행사, 옛께는 제후를 세움이 이롭고 군대를 출정시키는 게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수레둔께에서도 이건우 행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늘어나면은 이제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것도 연결해서 찾아보면은 공부하는 맛이 생깁니다. 촉을 보겠습니다. 명예흉, 음악 소리가 울리니 안일하게 즐기니 흉할 것이다. 6이 개우석 부종길, 정길, 돌 사이에 끼어 공경에 처했으니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종일토록 기다리지 말 것이며 신속하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면 길하게 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 우예회 지유회, 처음에는 너무나 위태로워서 눈을 부릅뜨며 지켜보겠지만 나중에는 위험이 지나가니 즐겁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뉘우침이 더디 가기는 하지만 마침내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4 우예 대유덕 무리 붕합잠, 제4획은 옛계로 말미암은 바이니 크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친구 사이에 서로 의심을 하지 말지니 친구들이 모여 비녀를 꽂아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5 정질 항불사, 고질병이 들었으니 오래도록 버티게 될 것이며 바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상육 명예 성유 무구, 높은 곳에 장막을 치고 안일하게 즐기기만 한다. 화평의 서약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와 다른 고사역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옛계의 주체는 주공이며 여색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하는 제후를 주공이 응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얘는 즐겁다 기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우 행사, 즉 제후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여자를 즐김으로 주공이 방탕한 제후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행사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게 초유부터 6회까지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유, 명예흉, 명은 박다이며 파생해서 한낮, 대낮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명예는 한낮에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한낮에 여색을 즐긴다. 흉,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흉한 거죠. 그냥 6이 개우석 부종일 정길, 개는 단단하다. 즉 돌처럼 단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방탕한 제후의 아랫도리가 단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종일, 하루종일 가지 않는다. 즉 단단함이 하루종일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하루종일 여자를 즐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길, 점이기란 것은 방탕한 제후가 하루종일 즐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우회, 해, 지, 유해. 우회는 눈을 치뜨는 것, 흘겨보는 것이죠. 눈웃음을 치는 모양인데 우회는 눈웃음을 치며 즐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자가 눈웃음을 치면서 즐겁게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회가 있죠. 즉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을 뉘우친다고 이야기입니다. 임신하게 되면 초기에 임신덥도 심하니까 고생하는 것을 이야기죠. 지우에는 더디나 또 뉘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10개월 동안 뉘우치고 또 뉘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10개월 동안 임신 10개월 동안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죠. 구사, 유해, 유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즉 유해는 즐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유득, 대유득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소유득이면 딸이겠죠. 그래서 무리 붕합잠, 무를 의심하지 말라. 잠은 참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은 참으로 읽으며 참소한다, 즉 비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리 붕합잠은 벗이 말이 많은 것을, 즉 산모가 말이 많은 것을 나를 험담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고통을 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을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질, 유고 정질. 정질은 질은 병인데 여자를 밝혀서 생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후가 지나쳐 여색을 살켜서 생긴 병인데 항불사, 오랫동안 죽지 않는다. 즉 이렇게 여자를 즐기면서 얻은 병이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육, 명예, 명은 어둡다인데 얘는 즐긴다. 즉 낮에 즐기지 않고 이제 이전에 오효에서는 병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 이제 한낮에 즐기지 않고 밤에 즐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유유, 유는 변한다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 즉 이미 이루어 놓은 것에 변화가 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르칠 수도 있다. 즉 제후가 여자를 즐기니까 이 제후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구,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방탕한 제후를 질책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지위를 박탈하지 않았으니 허물은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지에는 즐거움에 관한 계인데 고사에게서는 제후가 방탕하게 이제 여색을 즐기는 그것을 주공이 응징을 가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산견과 내지액계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7번, 18번 택내수에 대해서 산풍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